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FOMC 이후로 여전히 지금 이 약세장 속에서 좀 힘든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제 한때는 26.3K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해서 현재는 26.6K 정도로 보이고 있고, 이 XRP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그 낙폭이 뭐 현재는 마이너스 0.8이니까 그 낙폭이 그나마 좀 덜하면서 그래도 0.51달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대장인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아무래도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,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몸통으로 깨지를 못하고,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한 2% 정도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좀처럼 이 하락 추세를 깨는 것이 매우 힘겨워 보이는데, 그런데 이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어제도 요 미 증시를 보시게 되면 FOMC 이후로 이틀 연속 이렇게 피바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.8, 구글이 마이너스 2.4, 뭐 테슬라도 마이너스 2.6, 아마존도 무려 마이너스 4.4%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빅테크의 기술주 위주로 비교적 큰 하락이 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이 뉴욕의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이렇게 1%가 넘는 하락을 했었고,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.8이니까 거의 2%에 가까운 꽤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 주요국 모두가 이렇게 이 파란색의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매우 약세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를 봐도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어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오늘 한때는 이 2500포인트가 이렇게 또 무너지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해서 2500포인트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, 뭐 아무튼 지금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매우 약세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이 FOMC 이후로 이 시장의 장세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. 이것을 이 기사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, 지금 현재 또 이 인플레를 우려를 하면서 뭐 내년까지도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, 그런데 이 인플레를 지금 현재 자극하는 요인이 바로 이 유가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뭐 1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는데, 이제는 뭐 JP 모건에서 연내에는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까지도 현재 나온 상황이고, 이러다 보니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다 라는 다소 좀 비관적인 이런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오고 있고, 또 이 기사를 봐도 그러다 보니 이 미국의 고금리가 더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끝없이 굳어질 수도 있다라는, 정말 그야말로 이 매크로적으로 좀 매우 비관적인 이런 기사 제목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,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연착륙이 가능하다, 뭐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,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, 이제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전직 연준 고위 관료들은 미국의 연착륙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정말 얼마 전까지의 분위기와 정반대의 이런 말들이 현재는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런 뭐 비관적인 좀 기사들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자극적으로 기사들을 좀 뽑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반대로 장이 한창 좋을 때는 이 장밋빛 전망들의 그런 기사들로 막 도배가 되는데, 지금처럼 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부정적인 기사로 또 도배를 하면서, 그래서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이 시장의 공포가 점점 심해지는데 그 일조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
그래서 이런 기사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의도를 갖고 기사를 좀 내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기준을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미 증시의 기준과 또 이 비트코인의 기준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일단 이 미 증시부터 지금 시점에서의 현재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S&P 500인데 그래서 S&P 500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을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 하늘색 선이 지금 200일 이평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현재 이 200일 이평선은 한 대략적으로 한 42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200일 이평선 아래로 하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4330포인트로 한 130포인트 정도 좀 고룸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요 상승 채널의 요 중간값을 어제의 하락으로 이렇게 좀 무너진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한 3%가 좀 넘게 하락을 한다면 이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한 4%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상승 채널마저 이제 깨지게 또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요 나스닥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나스닥의 경우도 최근 이틀 동안 꽤 큰 요 낙폭이 나왔고 그래서 이 상승 채널의 거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. 그러면 요 다우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간의 하락으로 이 상승 채널의 이 하단까지 깨면서 이렇게 더 내려온 모습입니다. 그래서 결국엔 이 다우존스는 이 상승 채널마저 현재는 무너진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좀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기준을 잡고 보고 있는 것이 이 S&P 500이기 때문에 일단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상승 채널 속에서 아직은 중간값 정도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여전히 이 상승 채널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은 그 심리상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 비트코인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일이 아니라 200주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이 요 파란색 선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지난 8월에 이렇게 이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 200주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한 달 넘게 그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 이 200주 이동평균선 그 값이 대략적으로 한 27.8K 정도 되니까 한 28K를 확실히 좀 넘어서야 이 20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28K 위로 올라선다면 요 하락 추세도 확실히 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28K를 좀 뚫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뒤숭숭하면서 약세로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미 이 9월이 되기 전부터 한 8월 말쯤부터 이 9월은 전통적인 약세의 달이었다라고 해가지고 1년 중에 이 9월이 가장 최악의 달이다 라고 이미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9월을 딱 봐도 다른 달에 비해서 이 초록색의 영역이 뭐 거의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의 9월 흐름을 보면 의외로 지금 플러스 2.69%니까 꽤 잘 선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9월 22일이니까 거의 또 9월이 끝나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적은 2.69%니까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9월이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물론 이 8일 동안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도 몰라요. 그래서 뭐 현재 장 분위기로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에 흔들려선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번 9월에는 좀 약세로 흐를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. 그런데 아직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약세는
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,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, 근데 뭐 이 내용보다는 저는 이 기사 제목이 좀 공감이 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뭐 홈벤처스의 창업자가 지금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. 저도 이 말에 매우 공감하는 게,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로 흐르고 있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또 내년 강세장을 앞두고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9월은 이렇게 분위기가 흐르다가 또 10월 되면서 갑자기 장세가 또 변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이 10월은 또 영어로는 옥토버인데,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10월은 강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, 그래서 옥토버가 아니라 상승을 의미하는 업을 더해서 업토버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9월이니까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, 그래서 그 장세가 좀 비관적으로 흐르곤 있지만, 이게 달이 바뀌면 다시 또 분위기가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또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데, 이 주말 동안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주말 동안에 비교적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수량을 늘리기에 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전에도 비트코인 최소 한 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거의 이제 한 개를 채워가고 있고, 아마 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한 개도 이제 만들면서 또 다른 이 포트폴리오 변화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또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설령 지금보다 좀 더 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하락장의 분위기에 쫄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전략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음 상승장 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어차피 장은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, 떨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떨어질 때인 것 뿐이고, 그렇다면 올라가는 그 장은 반드시 또 올 것이고, 빠르다면 달이 바뀌는 다음 달에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